이 모포나비의 이 파란색은 파란색 색소에 의한 색깔이 아닙니다. 나노 입자를 형성하고 규칙적인 배열을 형성함으로써 색깔을 띠는, 즉 구조색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의 김신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구조색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조색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부분의 색깔들은 화학 색소에 의한 화학색입니다. 예를 들면 나뭇잎이 초록색인 이유는 나뭇잎 안에 엽록소라고 하는 화학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엽록소는 광합성을 위해서 빨간색과 파란색 대역의 빛을 많이 흡수하고, 흡수되지 않은 초록색은 산란되기 때문에 이 산란된 초록색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초록색으로 인지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남미 지역에 서식하는 모포나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영롱한 파란색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모포나비의 이 파란색은 파란색 색소에 의한 색깔이 아닙니다. 이 날개에는 굉장히 규칙적인 나노 구조가 들어있고, 이 나노 구조가 이 모포나비가 파란색을 띠도록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 모포나비의 구조를 구성하는 물질은 빛을 흡수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구조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연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구조색의 예가 있습니다. 공작새의 화려한 깃털, 딱정벌레의 반짝이는 등껍질, 오징어의 반짝이는 피부도 모두 구조색에 의해 만들어지는 색깔입니다. 무생물 중에도 자연계의 구조색의 예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팔 보석입니다. 오팔 보석의 내부를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규칙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유리 입자가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을 흡수하지 않는 투명한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가 나노 입자를 형성하고 규칙적인 배열을 형성함으로써 색깔을 띠는, 즉 구조색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구조색을 진귀하게 여기고 활용해 왔습니다. 5세기 말에 신라시대 귀족의 고분에서 출토된 말한장 장식을 보았더니 그 내부에 반짝이는 초록색의 컬러 패턴이 들어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컬러 패턴은 비단벌레라는 벌레의 등껍질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나전칠기 공예품도 유사한 예입니다. 그 나전칠기를 만드는 재료는 전복 껍데기입니다. 이 전복 껍데기의 안쪽에 펄 색감을 갖는 아름다운 구조가 존재하고, 그 구조에 의해서 아름다운 구조색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구조색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펜서 카멜레온입니다. 이 펜서 카멜레온은 피부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펜서 카멜레온의 피부에는 구아닌 나노 크리스탈이라는 작은 알갱이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서 카멜레온이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입자 간의 격자 간격을 좁게 유지해서 주로 단파장인 파란색이나 초록색 색깔을 내게 되고, 카멜레온이 흥분하면 이 격자 간격을 멀리 떨어뜨림으로써 장파장인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을 발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펜서 카멜레온이 구조색의 장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구조색은 구조가 색깔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질은 한 가지로 고정돼 있더라도 구조만 변형시켜주게 되면 다양한 컬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다양한 구조색들은 모두 동일한 원리, 그리고 동일한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공간상에서 굴절율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고, 외부에서 빛이 입사했을 때 굴절율이 변하는 경계부에서 빛이 부분적으로 반사되게 되는데, 이렇게 반사되는 빛들이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 보강 간섭에 의해서
강하게 반사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파장의 빛은 물질 내부로 투과하지 않고 모두 반사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러한 반사가 곧 색깔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색깔은 빛의 흡수가 아닌 반사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학색보다 훨씬 더 영롱하고 반짝이는 색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구조색을 인공적으로 잘 만들어서 활용해보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가장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플랫폼 소재가 바로 58보석과 유사한 구조를 갖도록 설계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앞서 58보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리를 나노 입자로 만듭니다. 이렇게 균일한 크기로 만들어진 유리 입자를 규칙적인 배열을 갖도록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배열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열이 자발적으로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입자가 자발적으로 결정 구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입자 간에 서로 반발하는 힘을 부여했습니다.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 입자들이 서로 반발하고 있으면 반발하는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제멋대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배열 구조로 자연스럽게 배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입자들은 액체 상태의 매질 안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안정한 고체 형태의 소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이런 결정 구조를 고체로 바꿔줄 수 있는 기작이 필요하고, 저희는 이를 위해서 자외선을 받았을 때 화학 반응에 의해서 고분자 고체 형태의 고분자로 바뀌는 그러한 소재를 활용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는 균일한 크기의 유리 나노 입자를 합성했고, 이 유리 나노 입자를 고분자로 변화할 수 있는 단량체 용액에 분산시켰습니다. 입자들은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격자 구조를 자발적으로 만들게 되고, 이후에 자외선에 노출시켜서 단량체를 고체인 고분자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구조색 소재를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색깔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리 나노 입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입자를 사용하게 되면 장파장에 붉은색이 나타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를 사용하게 되면 단파장에 파란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들은 굉장히 투명하면서도 동시에 빛이 입사하는 각도와 관찰하는 각도가 같을 때에는 앞서 보였던 몰포나비와 같이 굉장히 영롱한 색깔을 발색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영역에만 자외선을 노출시켜서 중합시키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픽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드는 단량체 용액을 광중합 이후에 같은 고체이긴 하지만 탄성 특성을 갖는 고무와 같이 늘어나는 소재를 활용하게 되면 마치 카멜레온이 다이나믹하게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입자 간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인데, 입자 간에 서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입자들이 서로 접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띄운 상태에서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입자 사이의 공간이 이 만들어진 광결정 소재가 늘어나거나 다시 수축할 때 입자 간의 재배열을 손쉽게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소재이지만 늘어났을 때와 줄어들었을 때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빨간색 필름을 점차 연신하게 되면 색깔이 빨간색에서 초록색, 파란색으로 변화하게 되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리게 되면 원래의 빨간색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색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변형을 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응용에서 굉장히 작은 변형에도 변색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수가 있는데요. 매우 민감하게 변형에 따라 변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탄성 구조색 소재에 어그제틱 패턴이라는 기계적인 메타 패턴을 도입했습니다. 이 어그제틱 패턴은 계층적인 컷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패턴인데요. 우리가 작은 변형을 주더라도 해당 컷 영역에서 굉장히 변형률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컷 영역에 탄성 구조색 소재를 도입하게 되면 국부적인 영역에서의 변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 변형은 작더라도 국부 영역에서 변형을 크게 주고 따라서 변색을 크게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소재를 이용하게 되면 건축물이나 건물의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크랙이 났다고 생각해 보죠. 해당 크랙 부분에 저희가 만든 이 구조색 패치를 붙이게 되면 크랙이 진행됨에 따라서 해당 영역이 굉장히 고민감도로 변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도 기존에 만들어진 크랙이 점차 진행되고 있구나, 아니면 더 이상 크랙이 진행되지 않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는 색깔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게 되면 보다 정량적으로 기존보다 몇 %의 변형률이 더 증가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간상에서 굴절률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소재들을 이용한 구조색 발색에 대해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꼭 그러한 구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구조가 가시광선 내 특정 파장을 잘 반사할 수만 있다면 어떤 구조라도 구조색 발색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조는 반구형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2019년에 펜스테이트에 있는 로렌 짜르짜르 그룹에서 네이처지에 보고한 바가 있는데요. 곡면을 따라서 빛이 입사했을 때 특정 파장이 강하게 반사되는, 따라서 구조색이 발색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쉽게 창문에 맺혀 있는 물방울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창밖에 물방울이 맺혀 있고 실내에서 불을 켜서 그 물방울을 관찰해 보면 그 물방울이 테두리를 따라서 하얀색 링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의 전반사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빛이 고굴절률 매질에서 저굴절률 매질로 전파하는 상황에서 물질의 경계부에서 빛이 굴절되거나 반사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입사각이 특정 각도를 넘어서게 되면 빛은 모두 다 반사하는 전반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전반사 현상이 앞서 말씀드린 물방울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방울의 곡면을 따라 입사한 빛은 외곽으로 입사한 빛에 대해서는 입사각이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여러 번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는 재기 반사의 경로를 가지게 되고, 빛이 중앙에 가까이 입사한 빛은 입사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굴절되어 그대로 전파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물방울에 외곽으로 입사한 빛만 전반사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하얀색 링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물방울이 매우 작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손쉽게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용기를 플라스틱 커버로 덮어보게 되면 점차 플라스틱 뚜껑 안쪽에 습기가 찹니다. 근데 이 습기는 사실 굉장히 작은 물방울인 것이죠. 이 물방울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물방울들이 그냥 하얀 게 아니라 색깔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뚜껑을 뒤집어 보면 색깔이 나지 않는데 용기 뚜껑을 다시 닫으면 색깔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방울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색깔을 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크기가 굉장히 작았을 때 색깔이 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물방울의 외곽으로 입사한 빛이 전반사되어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2번 반사되는 경로, 3번 반사되는 경로, 혹은 그 이상으로 많은 횟수로 반사되는 경로들이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빛의 경로를 따라 입사한 빛이 같은 위상을 가지고 반사되어 나오게 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색깔을 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보강 간섭이 가시광선의 특정 파장에서만 나타나야지 색깔이 나지, 매우 여러 파장에서 난다든지 혹은 가시광선 내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색깔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낼 수 있는 물방울의 크기가 정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물방울과 같은 구조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기 위해서 포토리소그래피라는 공정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UV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는 양성 감광성 고분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포토 마스크를 통해 자외선이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자외선이 통과한 영역에서는 고분자가 분해가 일어나게 되고 통과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고분자가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원형 형태의 패턴을 갖는 포토 마스크를 통해서 자외선을 노출시키게 되면 원기둥 형태의 패턴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기둥 패턴에 온도를 가열해 주게 되면 이 고분자가 고온에서는 다시 흐를 수 있는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기둥이 반구 형태로 모양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물방울과 유사한 구조를 고분자로 만들고 이렇게 형성된 구조를 실리콘 고무 재질로 2번 떠내게 되면 투명한 소재에 물방울 구조가 있는 그러한 필름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서 물방울 구조를 만들게 되면 포토 마스크 상에 있던 디자인이 그대로 물방울 구조로 옮겨가게 되는데, 애초에 포토 마스크 디자인을 할 때 형성되는 물방울 구조를 밀집하여 존재하게 할 수도 있고 듬성듬성 존재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방울 구조가 나중에 발색을 할 때 어떤 영역은 굉장히 강하게 발색되고 어떤 영역은 상당히 어둡게 발색되는 것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을 동시에 발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물방울 구조, 마이크로돔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약 크기가 8.5 마이크로미터부터 18.5 마이크로까지 우리가 크기를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무지개 색의 모든 색깔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이크로돔의 크기가 18.5 마이크로미터부터 점차 더 커지게 되면 색깔이 점차 희미해지고 약 50 마이크로 정도까지 커지게 되면 가시광선 내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파장이 매우 많아져서 결국엔 하얀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백색광이 입체해서 백색광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픽들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조선시대의 임금의 위엄을 상징했던 1월 오봉도를 아무 색소도 사용하지 않고 재현해 보았습니다. 이 1월 오봉도에는 서로 다른 8가지 크기의 마이크로돔이 집적되어 있고 각각은 모두 다른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월 오봉도를 마이크로돔이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관찰하게 되면 아무런 색깔을 보이지 않고 투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관찰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영롱한 1월 오봉도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점은 이 1월 오봉도가 보는 각도나 빛이 입사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색깔을 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3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입사한 빛에서는 우리가 애초에 의도한 컬러 그래픽을 갖는 1월 오봉도가 보이는데, 수직으로 입사한 빛을 가지고 같은 그래픽을 봤을 때는 또 다른 컬러를 갖는 1월 오봉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1월 오봉도가 약 20만 개의 마이크로돔을 손톱 크기의 면적에 집접하여서 만든 그래픽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갖는 컬러 그래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신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견주어 보아도 해상도 측면에서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해상도의 컬러 그래픽입니다. 이러한 컬러 그래픽을 구현함에 있어서 임의의 컬러 그래픽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카이스트 캠퍼스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구조만 가지고 동일하게 구현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미션을 저희가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갖고 있는 원본 그래픽을 픽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픽셀마다 RGB 값을 추출합니다. 이 RGB 값은 이 픽셀이 흑백 스케일인지 컬러 스케일인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이 값으로부터 이 픽셀이 흑백 픽셀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해당 RGB 값을 가장 잘 만족할 수 있도록 픽셀 안에 하얀색을 갖는 상대적으로 큰 마이크로돔을 몇 개 배치할지를 맞추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레이스케일 값을 맞추기 위함이죠. 반대로 RGB 값으로부터 이 픽셀이 컬러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RGB 값을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마이크로돔을 몇 개씩 배치해야 되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의 픽셀의 정보를 마이크로돔을 가지고 재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재현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돔으로만 구성된 컬러 그래픽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 원본 컬러 그래픽과 재현된 컬러 그래픽이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자연스러운 컬러 그리고 원본에 가까운 컬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구조색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 사용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응용처는 예술 분야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 구조색의 아름다움을 인지했었고 예술품, 공예품에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소재 기술을 예술에 접목시켜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이러한 구조색 소재는 색깔을 내는 새로운 기술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예술의 표현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돔으로 구성된 컬러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대형 스크린에 프로젝션을 통해서 전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표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색은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바라보는 각도나 빛의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낼 수가 있고 일반적인 화학색과는 차별화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이러한 소재가 위변조 방지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조색 소재는 투명하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색 소재가 나타낼 수 없는 독특한 광학 특성 또한 있어서 보안성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와 한국조폐공사의 협업으로 일부 보안 제품에 저희 구조색 기술이 도입된 바가 있고 향후에 그 적용처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마이크로돔으로 구성된 구조색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해상도의 그래픽이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관찰해야만 보일 수 있는 일종의 히든 코드를 그래픽 내에 삽입시켜 놓을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보안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의 구조색 소재는 특정 응용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미성이 있어서 다양한 적용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창문에 인테리어 요소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낮에는 외부에서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투과색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텐데 밤이 되면 바깥이 어두워져서 실내등이 있기 때문에 반사색이 또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구조색 소재가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밖을 내다볼 때에는 그렇게 시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재들이 아름다운 컬러 소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의 표면의 코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기들을 더 멋있어 보이게, 더 아름다워 보이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응용들은 1차적으로 색깔의 아름다운 그 신미성의 그 가치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구조색은 화학 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유해한 합성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친환경적이고 더 생체 친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학 색소는 빛에 노출되면 점차 화학 구조가 변하면서 퇴색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구조색은 그 구조가 유지되는 한 그 색깔이 영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신라시대 비단벌레의 날개 그리고 나전칠기의 색깔 이러한 색깔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색깔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화학색소의 화학물질은 타버렸지만 구조색은 타지 않고 그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면 색깔 또한 보존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적인 특징들이 아마도 앞으로 이러한 구조색 소재가 실제 적용될 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구조색 소재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구조색 소재를 실용화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력을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높은 기술력은 전 세계 어느 그룹과 비교하더라도 그 비교 우위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진화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돔 구조를 바탕으로 컬러 그래픽을 구현하는 연구 역시도 저희와 같이 고해상도의 우수한 퀄리티를 가는 컬러 그래픽을 보고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기술을 더 개발함으로써 저희가 관련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조색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각 응용에 맞게 그 특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조색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